안녕하세요. 인문예술감성지능 5주차 세 번째 시간 하겠습니다. 두 번째 시간에 우리 살펴보지 못했던 적극적 대처 방향 중에서 정서 중심 대처 방향 중 세 번째, 신체 이완 운동 했고 사회적 지지 살펴보고요. 그리고 또 적극적인 대처 방향 중 정서 중심 말고 이제 문제 중심 대처 방향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모두 강의 잘 들으시고 퀴즈도 잘 풀고 계시죠? 네. 성실하게 끝까지 저와 함께 가실 거죠? 네. 모두 다 빠짐없이 끝까지 저와 함께 갈 수 있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자, 5주차 세 번째 시간. 따단. 자, 세 번째 사회적 지지입니다. 여러분, 스트레스 상황에서 주변 사람에게 위로나 도움을 받으면서 스트레스에 잘 대응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여러분은 사회적 지지가 있으십니까? 네, 사회적 지지가 스트레스를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되는 이유는 어떤 안전 행동을 증가시키고 흡연이나 음주 등 위험한 행동을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적 지지를 받고 있는 사람들은 스트레스 상황에서 그렇지 못한 사람들에 비해서 스트레스를 덜 위협적으로 느끼고 주변 사람들의 경험과 조언으로 문제를 또 빨리 해결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사회적 지지망을 확대할 수 있는 방법은요. 가족과 친구 등 기존의 사회적 관계망을 잘 유지한다. 예를 들면 기혼자가 독신자보다는 낮은 사망률을 보인다라는 연구 결과가 있고요. 또 알고 있지만 친밀하지 않은 사람과의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려고 노력하는 것도 사회적 지지망을 확대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친밀한 관계를 위한 관심과 공감. 그러면 내가 먼저 타인에 대한 관심과 어떤 공감이 요구될 수 있겠지요. 자, 여러분, 우리 감정 표현 한번 살펴볼까요? 감정 표현. 자, 첫 번째 얼굴 보십시오. 첫 번째 얼굴은 어떤 감정을 표현한 얼굴일까요? 네, 분노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얼굴 한번 보십시오. 어떤 감정을 표현한 얼굴일까요? 네, 혐오입니다. 자, 세 번째 얼굴 한번 보세요. 어떤 감정을 표현한 얼굴일까요? 네, 두려움입니다. 자, 그 다음 네 번째 얼굴 한번 보십시오. 어떤 감정을 표현한 얼굴일까요? 네, 맞습니다. 기쁨입니다. 그 다음 얼굴 보십시오. 어떤 감정을 표현한 얼굴일까요? 네, 슬픔입니다. 자, 마지막 얼굴 표정 한번 보십시오. 어떤 감정을 표현한 얼굴일까요? 예, 놀람입니다. 자, 스트레스 상황에서의 감정 표현 한번 볼게요. 스트레스 상황에서 누구나 감정을 느끼지만 어떤 대인관계 때문에, 대인관계 이해관계 때문에 또 감정을 억압하고 무난한 감정만 표현하게 되죠. 이렇게 억압된 감정은 사라지지 않기 때문에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이 되어야 정서적 긴장을 감소할 수 있습니다.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기 위해서는 감정 표현에 대해 사람들이 불쾌하게 여기는 이유가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감정 표현이 불쾌한 이유. 감정을 표현할 때 사실을 그대로 언급하지 않고 평가를 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부정적인 감정을 표현하면서
상대방에게 어떤 것을 요구하기 쉽기 때문입니다. 너가 이랬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된 거야. 이렇게 표현하는 거야. 이런 감정이 드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감정을 표현할 때는 상대방의 말이나 행동에 대해서 상대를 평가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의 사실만을 말하는 것. 그리고 상대의 행동이 아닌 자신의 감정을 중심으로 대화해야 합니다. 아이메시지 대화법을 적용해야 된다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사회적 지지에서는 사실 진심으로 인간관계를 진정으로 신뢰가 가진 관계 사이에서는 우리가 있는 그대로의 감정을 말하기도 하지만 어떤 스트레스 상황에 짜증을 내도 되는 어떤 모임이 아니라 어떤 내 감정을 솔직하게 이야기를 하고 또 이것을 이야기를 했을 때 상대방에게 공감을 얻고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나 자신에 대한 어떤 위로를 받을 수 있는 사회적 지지가 있으면 도움이 되겠지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내가 사회적 지지를 가지려고 찾아 나서는 그 순간이 바로 내가 내 자신이 다른 사람이 나와 사회적 지지를 가지고 싶은 어떤 성숙의 과정이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나보다 좋은 사람 혹은 어떻게 하고 싶은 사람, 나의 스트레스 해소에 도움이 되는 사람 이렇게 먼저 찾기보다는 내가 먼저 다른 사람이 나를 찾을 수 있도록 하는 어떤 인격적인 성숙의 과정이 있지 않은지 생각을 해보아야 되겠지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문제중심 대처 방향입니다. 문제를 직접 해결해서 스트레스를 줄이는 거지요. 문제중심 대처 방향에는 자신의 사고를 논리적으로 평가해서 스트레스에 대한 감정과 행동을 조절하는 평가중심 대처 방향과 스트레스를 유발한 사건의 원인 자체를 단계적으로 해결하려는 해결중심 대처 방향이 있습니다. 그림 한번 볼까요? 여기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이제 인물이 보이죠? 사건이 일어났어요. 근데 자동적으로 어떤 사고가 일어났어요. 조절이나 이런 거 없이 그냥 자동적으로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게 자동적으로 일어났는데 비합리적인 해석인 거예요. 그러면은 이분은 사건이 일어난 것에 대해서 인지 왜곡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부정적인 감정이 듭니다. 그리고 똑같은 행동을 계속합니다. 그리고 부적응적 행동, 회피를 하게 될 수도 있겠지요. 그럼 또 그 사건이 일어납니다. 인지 왜곡을 합니다. 부정적 감정이 있습니다. 행동 패턴이 있습니다. 부적응적 행동합니다. 사건이 또 일어납니다. 이런 것이 무한 반복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자, 평가 중심 대처 방향. 똑같은 스트레스에 대해서도 서로 다르게 생각하기 때문에 경험하는 스트레스의 정도도 다르고 해결책도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스트레스 상황 때문에 감정을 느낀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그 순간 머리에 떠오르는 생각이 자동적 사고 때문에 감정을 느낍니다. 머릿속에 떠오른 자동적 사고가 비합리적이면 부정적 감정이 느껴지고 합리적이면 긍정적 감정이 느껴집니다. 예를 들어 약속을 지키지 않은 것을 나를 무시하는 거다 라고 생각해서 분노가 일어나는 거 하고 급한 일이 생겼나? 무슨 일이 생겼나? 그럴 수도 있지. 약속이 늦을 수도 있지. 라고 하면 내 감정이 평온한 감정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머릿속에 떠오르는 어떤 사건에 대한 내가 즉각적으로 사고하는 이게 비합리적인지
비합리적인지 합리적인지에 따라서 부정적 감정이 느껴지고 긍정적 감정이 느껴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트레스 상황에서 부정적 감정만 계속 느껴진다고 하고 있다라고 하면 내가 비합리적 사고를 하고 있지 않은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자, 여기 그림 보십시오. 너님 성적 D. 자, 성적에서 D를 받았다고 합니다. 아유, 좋지. 뭐 그럴 수도 있죠. 노력해서 엄청 노력했는데 하필이면 그 반에 너무나 우수한 학생들이 너무 많았던 거예요. 뭐 D를 받을 수도 있는 거고, 열심히 공부를 했는데 시험 당일날 컨디션이 너무 좋지 않아서 그럴 수도 있는 거고, 뭐 상황은 여러 가지겠죠. D를 받았다고 해서 이 사람이 뭐 어떤 평가 D 하나로 이 사람을 평가하는 거는 좀 그렇죠. 성적이 행복을 좌우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자, 성적을 D를 받았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지금 따당 자동적으로 느끼는 생각이 나는 무능력해 라는 생각을 가지면, 나는 무능력해, 난 능력이 없어. 그 다음 드는 생각이 노력해도 안 될 거야. 그 다음 절망감, 무기력감, 부정적 감정이 일어나죠. 그러면 공부를 더 안 하겠죠. 수업을 안 듣겠죠. 하기가 싫겠죠. 그러면 또 성적이 낮게 나옵니다. 그 낮게 나온 것에 대해서도 그래, 난 또 D야, 나는 무능력해, 난 노력해도 안 될 거야. 뭐 절망감, 무기력감, 하기 싫어, 해봤자 똑같아. 그럼 안 하지 뭐. 악순환의 고리가 이어진다. 자, 여기에서 생각이 바뀌면 행동이 바뀐다. 인지행동치료는 행동이 바뀌면 생각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면 행동이 바뀐다라는 겁니다. 스트레스 상황에서 떠오르는 비합리적인 자동적 사고 한번 볼까요? 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받아야 한다 라는 생각은 비합리적인 겁니다. 자신보다 타인의 욕구를 지금 생각을 하고, 나는 모든 사람에게 인정받아야 된다 보다는 나는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다가 더 합리적인 기대라는 거죠. 왜 모든 사람한테 인정을 받아야 됩니까? 나는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다가 더 합리적인 기대다. 그 다음 두 번째, 타인에 대한 자동적 사고. 사람들을 언제나 나를 배려해 주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비합리적이다. 사람들이 나를 배려해 주었으면 좋겠다. 이게 더 합리적인 기대다. 그 다음 세 번째, 내가 노력했으니 반드시 좋은 결과를 얻어야 한다라는 생각은 비합리적이다. 내가 노력했으니 좋은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다. 이게 더 합리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자신에 대한 자동적 사고, 타인에 대한 자동적 사고, 세상에 대한 자동적 사고, 이렇게 스트레스 상황에서 떠오르는 비합리적인 자동적 사고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었더라. 자, 자동적 사고는 대체로 현실에 적응하는 데 도움을 주지요. 상대방이 이야기할 때는 상대방이 말을 잘 들어줘야지 한다라는 자동적 사고가 떠올라서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동적 사고가 문제가 되는 경우는 비합리적인 경우라는 거죠. 그래서 스트레스 상황에 불편한 감정을 아주 자주 느낀다면 내가 지금 비합리적인 자동적 사고를 하고 있는 건 아닌지 확인해 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비합리적인 자동적 사고 한번 바꿔볼까요? 자,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입사시험에 떨어졌다. 그런데 비합리적인 자동적 사고로 내가 노력하면 반드시 원하는 결과를 얻어야 돼.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감정과 행동이 일어났냐면 좌절, 우울, 술을 마시고 친구도 안 만나고 막 피합니다. 회피. 그 다음 반박의 과정.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생각이 맞는 생각일까? 내가 노력하면 반드시 원하는 결과를 얻어야 돼 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니, 노력했다고 반드시 합격해야 된다는 생각이 맞을까? 하고 스스로 반박을 해보는 거죠. 내가 했던 생각이 맞을까? 그 다음 두 번째, 현실적인 생각일까? 내가 무슨 시험이든 합격해야 한다는 생각은 비현실적인 거죠. 어떻게 사람이 모든 시험에 합격할 수 있겠습니까? 그 다음 세 번째, 무슨 도움이 될까? 현실적으로. 이렇게 내가 입사 시험에 떨어졌다고 좌절하고 우울하고 술 마시고 친구 피하고 특히 잘 나가는 친구도 피하고 이러는 것들, 이렇게 생각한다고 나한테 무슨 도움이 될까? 이렇게 스스로 반박을 하는 과정. 그 다음 합리적인 자동적 사고와 감정과 행동의 변화. 합리적 사고는 뭐냐? 내가 노력한 만큼 원하는 결과를 얻었으면 좋겠어. 뭐뭐 하고 싶어. 얻었으면 좋겠어. 감정과 행동의 변화는 처음에는 좌절과 우울을 경험했지만 합리적인 사고로 싹 바꾸면 실망스럽죠. 당연히 입사 시험에 떨어졌으니까 안 좋죠. 실망스럽고 우울하겠지만 괜찮아질 거야 하고 자기 나름대로의 대처 방향을 적용해보면 되겠죠. 그리고 기분 전환을 좀 하고 새로 준비할 거야. 이렇게 비합리적인 자동적 사고를 합리적 사고, 자동적 사고와 감정과 행동의 변화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예시를 살펴보았습니다. 재미있죠? 예, 저도 강의하면서 아주 재미있습니다. 재미있으신 분은 개인적으로 문자 주십시오. 자, 그 다음 나의 비합리적 신념을 바꾸는 연습하기입니다. 여러분 이거 한번 해볼까요? 자기 그 옆에 페이퍼를 놓으시고 종이를 펼쳐 놓으시고 혹은 교재 78페이지에 보면 빈 공간이 있네요. 거기도 한번 써보십시오. 네. 첫 번째, 최근에 경험한 일 중에서 불쾌한 감정이 들었던 일을 기술해 봅시다. 두 번째, 그때 느꼈던 부정적 감정과 그 감정 때문에 했던 행동을 적어봅시다. 그 다음 세 번째, 그 상황에서 자신의 마음을 스쳐갔던 자동적 사고를 찾아봅니다. 네 번째, 자동적 사고가 비합리적이라면 그것을 반박해봅니다. 맞는 생각일까? 현실적인 생각일까? 현실적으로 무슨 도움이 될까? 더 합리적인 사고를 했다면 어떤 감정을 느끼고 또 어떤 행동을 했을 것인지 생각해 봅니다. 합리적 사고를 이렇게 해야 된다. 변화된 감정, 행동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시간이 좀 많이 필요한 부분이기도 하고요. 혹은 너무 정서 중심적인 해결 방향이 많이 필요한 분들은 어려울 수 있어요. 이게 인지적으로 합리적이지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자체를. 왜냐하면 감정에 너무 이제 나의 어떤 부정적 감정이 나한테 너무 오버랩이 되어 있어서 이렇게 현실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단계가 불가능하신 분들도 많죠. 그렇지만 그런 모든 것들이 내가 불편한 상황을 해결을 할 때 적극적인 대처 방향, 일반적인 대처 방향, 정서 중심 해결 방법, 문제 중심 해결 방법, 다양한 방법들이 있으니 본인에게 도움이 되는 것을 선택해서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자, 그 다음은요, 문제 중심 대처 방향에 이어서 해결 중심 대처 방향입니다. 자, 해결 중심 대처 방향. 문제는 80페이지입니다. 자, 80페이지입니다. 자, 사람은 누구나 어려운 문제에 부딪히면 피하려고 하지만 피하려고 하면 할수록 그 문제는 더 심각해집니다. 해결 중심 대처 방향은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문제에 직면했을 때 그것을 피하려고 하지 않고 그것을 직접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해결 중심 대처 방향입니다. 자, 여기 옆에 그림 좀 보십시오. 밑에 있죠. 이 퍼즐 맞추는 그림 보십시오. 참 제가
공감이 되는 그림입니다. 자, 마지막 퍼즐을 이렇게 딱 맞추려고 해요. 맞추려고 하는데 이 맞추려고 하는 그 퍼즐에 problem 되어 있습니다. 문제죠. 문제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다 문제가 물론 없으신 분도 계시지만 있으신 분은 이 문제의 퍼즐을 한번 이렇게 가져보십시오. 해결하고 싶은 것. 자, 이거를 맞춥니다. 퍼즐판에 맞추려고 합니다. 그런데 맞추는 그 순간이 바로 솔루션이 되어 있어요. 해결이랍니다. 우와, 문제라는 것을 딱 인식하는 순간 바로 솔루션, 해결이 나타났다라는 거네요. 그건 맞는 것 같아요. 자, 한번 봅시다. 문제 해결 절차. 일단 문제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기술합니다. 나는 그냥 요즘 짜증나. 나는 요즘 모르겠어요, 진짜. 이런 식의 정서 중심이 아니라 문제를 정확하게 기술하려고 노력하는 것 자체가 문제를 해결하는 지름길이다. 그럼 문제를 정확하게 파악하려면 문제로 인한 부정적인 감정과 문제 자체를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 아무 때나 전화해서 만나자고 하는 애인과의 갈등 때문에 우울하게 지내는 경우, 문제는 우울한 상태가 아니라 애인과 갈등을 겪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문제로 인한 부정적 감정과 문제 자체를 구분하고 문제를 가능한 한 구체적인 용어로 묘사합니다. 구체적으로 문제는 애인이 아무 때나 전화하는 행동에 대응하지 못하는 것, 이렇게 구체적으로 용어로 묘사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가능한 한 다양한 대안들을 생각해 봅니다. 우리는 어떤 문제에 부딪혔을 때 가장 먼저 생각하는 해결책을 선택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어떤 행동을 취하기 전에 충분히 생각해 보는 습관을 갖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이 대안들의 가치를 비교해 봅니다. 이런 대안들을 생각해 봤다면 이 대안이 얼마나 현실적인지, 대안을 실행하는 동안에 그 결과로 인한 위험 부담은 없는지, 대안의 실행이 성공했을 때 얻을 수 있는 결과 중에서 어느 것이 나에게 제일 중요한지를 기준으로 해결 방안을 찾는 거죠. 그리고 최종적인 대안을 결정했으면 실행에 옮깁니다. 그래서 이론과 현실이 다른 것처럼 대안을 실행했을 때 생각과 다른 결과가 얻어질 경우에는 너무 그 대안을 고집하지 말고 융통성 있게 다른 대안을 찾아볼 수도 있습니다. 해결 중심 대처 방향 중에서 문제 해결 절차. 첫 번째, 문제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기술한다. 가능한 한 다양한 대안들을 생각해 본다. 이 대안들의 가치를 비교해 보면서 우선순위를 매겨본다. 마지막, 최종적인 대안을 결정했으면 일단 해본다. 입니다. 자, 해결 중심 대처 전략으로 문제를 해결해 보기 하는 활동이 있어요. 혹시 하시는 분들은 요거를 강의 Q&A에 올려주셔도 됩니다. 여러분, 제가 우리 선생님들께서 이렇게 열심히 수강하고 계시는구나 하고 저도 답글을 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최근에 해결하지 못해서 스트레스 느꼈던 문제를 하나 떠올려 보시고 써보세요. 1번. 그다음 두 번째, 문제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기술한다. 감정과 문제를 구분하고 문제를 구체적 행동으로 기술한다. 세 번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다양한 대안들을 가능성을 따지지 말고 자유롭게 생각해 본다. 네 번째, 이 대안들의 가치를 평가한다. 우선순위를 매겨본다. 다섯 번째, 최종적 대안을 정하고 실행해 본다. 입니다. 자, 지금 이제 마지막 우리 적극적 대처 방향 중에서 해결 중심 대처 방향 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시간 관리의 어떤 중요성도 아주 중요하다는 측면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시간 관리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네, 이 부분은 다음 주차에서
다루도록 하고요. 여러분 하실 수 있으면 해결 중심 대처 방향 이렇게 하실 수 있으면 하신 분은 강의 Q&A에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주차 몇 번째 시간이죠? 세 번째 시간을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차도 감사드립니다. 다음 주차 강의에서 만나요.